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려오는 법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짧디 짧은 전화 한 통에 세상 행복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월이 야속하고 늙으니 서럽지만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여생을 책임지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더 슬픈 걸까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우울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오늘날의 현실인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집을 전전하면 다행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더 슬픈 현실은 이런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이 약 10명에 달하며 관련 단체와 대기 중인 사람도 300명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가 지금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우울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분명 열심히 키운 것은 아들일 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하며 무슨 신주딴지 마냥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꼭꼭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너가 뒷동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너의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갔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 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 더이다. 자식이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들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성공하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니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짐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올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요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자식 키우며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외로움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키만큼 쌓아올린 폐지를 이 역하에 담아온 어느 83세의 할머니는 이렇게 내 노후가 비참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근 쪽방촌에 거주한다느니 할머니도 수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각종 폐지와 고철을 모아왔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 건네진 돈은 단돈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자식들에게 안 미안하다며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사신다고 합니다. 병원비며 식비며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만만찮아 일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감,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노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빈곤은 옛 시절 이야기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에 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름 무더위에도 폐지 수거에 내몰린 노인들이 1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폐지 수집 노인의 연간 수입은 한 달 평균 9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어젯밤에 4시간,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모아서 4천 원 받았지.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74세의 할아버지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3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등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에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이지만 병원을 찾을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하면서 붙어 있는 모진 목숨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VJ를 울렸던 폐지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앙상한 최고의 할머니 한 분이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폐지를 팔아 라면이라도 사가려고 왔다며 어제 저녁에는 설탕물 한 그릇 다 먹고 견뎠더니 힘이 없어 다른 이들이 억지로 수레를 밀어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은 고작 2,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방영된 다큐 3일 프로그램 속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힘들게 지내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눈물샘을 자극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하던 위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요구르트 하나를 건넨 것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하루 벌이가 2,500원뿐인 할머니가 챙겨준 요구르트를 찍던 VJ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 빈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이 프로그램은 방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따금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인생 이막 중년과 노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도 국내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 기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혹시 지금의 노인들이 보릿고개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는 이들이기에 자식에게 헌신하며 모든 걸 바쳐오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노인 빈곤은 세대를 넘어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목전에 둔 5060세대 중 8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챙기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부양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던 게 이유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은퇴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는 희망과는 먼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짐짝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그동안 살아온 연륜과 지혜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이면 국내 인구 중 1,000만 명이 노인인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일자리 문제는 비단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 사회적 지원이 많이 필요해진다면 이는 노동 가능 인구인 젊은 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없어 병에 걸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70만 원이나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1인당 월 평균 7만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분들을 젊은 사람 등골 빼먹는 적으로 취급하고 세금만 축낸다며 앞장서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하고 공로하신 부분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만 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집을 전전하면 다행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더 슬픈 현실은 이런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이 약 10명에 달하며 관련 단체와 대기 중인 사람도 300명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가 지금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분명 열심히 키운 것은 아들일 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하며 무슨 신주딴지 마냥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꼭꼭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너가 뒷동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너의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갔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 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 더이다. 자식이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들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성공하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니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올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요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자식 키우며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외로움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키만큼 쌓아올린 폐지를 이 역하에 담아온 어느 83세의 할머니는 이렇게 내 노후가 비참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근 쪽방촌에 거주한다느니 할머니도 수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각종 폐지와 고철을 모아왔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 건네진 돈은 단돈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자식들에게 안 미안하다며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사신다고 합니다. 병원비며 식비며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만만찮아 일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감,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노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빈곤은 옛 시절 이야기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에 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름 무더위에도 폐지 수거에 내몰린 노인들이 1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폐지 수집 노인의 연간 수입은 한 달 평균 9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어젯밤에 4시간,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모아서 4천 원 받았지.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74세의 할아버지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3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등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에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이지만 병원을 찾을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하면서 붙어있는 모진 목숨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VJ를 울렸던 폐지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앙상한 최고의 할머니 한 분이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폐지를 팔아 라면이라도 사가려고 왔다며 어제 저녁에는 설탕물 한 그릇 다 먹고 견뎠더니 힘이 없어 다른 이들이 억지로 수레를 밀어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은 고작 2,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방영된 다큐 3일 프로그램 속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힘들게 지내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눈물샘을 자극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하던 위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요구르트 하나를 건넨 것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하루 벌이가 2,500원뿐인 할머니가 챙겨준 요구르트를 찍던 VJ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 빈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이 프로그램은 방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따금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인생 이막 중년과 노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도 국내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 기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혹시 지금의 노인들이 보릿고개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는 이들이기에 자식에게 헌신하며 모든 걸 바쳐오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노인 빈곤은 세대를 넘어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목전에 둔 5060세대 중 8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챙기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부양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던 게 이유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은퇴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는 희망과는 먼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짐짝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그동안 살아온 연륜과 지혜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이면 국내 인구 중 1,000만 명이 노인인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일자리 문제는 비단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 사회적 지원이 많이 필요해진다면 이는 노동 가능 인구인 젊은 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없어 병에 걸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70만 원이나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1인당 월 평균 7만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분들을 젊은 사람 등골 빼먹는 적으로 취급하고 세금만 축낸다며 앞장서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하고 공로하신 부분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만 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